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0월달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의 23번의 주제 문제로 일단 좀 큰 소재의 내용을 압축 요약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고요. 지문에 대한 내용이 약간은 좀 추상적인 지문들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또 같이 한번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Based on 뭐에 근거해서냐면 discoveries 발견들의 근거를 해서. 근데 뭐의 발견이냐? 뉴로사이언스입니다. 이 뇌과학이죠. 뇌과학. 자, 뇌과학의 발견들의 근거를 해서 여기 등장하는 주요 키워드로 이제 pain하고 pleasure가 나왔는데 여기다 단어를 한번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pain은 고통이고요. 그리고 pleasure 기쁨인데 이건 쾌락 정도로 약간 극과 극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고통과 그리고 쾌락 요 두 가지를 묶어놨으니까 복수 취급을 했고요. 그리고 뒤에 비동사를 이제 R을 쓰고 있습니다. formed 형성되어집니다. 그리고 processed 되어집니다. 그럼 이때 이제 비동사 PP 형태로 1번, 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PP 형태가 이렇게 또 2번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형성이 되어지고 처리가 되어지는데 똑같은 에어리어에서, 영역에서 of the brain, 뇌의 같은 영역에서 형성이 되고 처리가 된답니다. 정리를 해보면 뇌과학에서 얘기하기를 고통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뇌에서 어떤 부분에서 뇌에서 같은 부분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또 같은 부분에서 그렇게 처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고통, 쾌락 서로 정반대의 것들인 것 같은데 같은 곳에서 형성되고 처리된다고요. 자, 그 다음 우리의 몸은요 constantly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strive 했습니다. strive가 이제 동사죠. 요게 이제 strive for를 쓰게 되면 요거 단어 체크할게요. strive for 이렇게 쓰면 굉장히 추구하다, 뭐 굉장히 끊임없이 노력한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구하다, 노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뒤쪽에 homeostasis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의 신체는 몸은 constantly 끊임없이 항상성을 strive for 합니다. 추구를 합니다. 자, 콤마를 찍고 위치를 쓰면서 이 항상성이라는 단어를 몰라서도 괜찮아요. 뒤에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is defined 정의되어지는데 뭐로서 정의가 되냐면 balance 균형으로서. 뭐의 균형이냐? 이 body라고 하는 건 형용사를 쓴 거죠. 우리 body라는 명사에다가 ly를 붙였으니까 형용사가 돼서 뒤에 있는 펑션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체의 기능 이거에 대한 균형으로서 정의가 되어집니다. 자, 몸에 균형이 있어요. 근데 그 균형을 싹 이루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호미오스테이시스라고 하는 항상성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의미 정의를 좀 내렸고 그리고 항상성을 우리의 신체는 몸은 끊임없이 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몸이 이제 계속 한쪽으로 고통만 계속 갈 거냐? 아니죠. 쾌락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간에 항상성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뒤쪽을 또 보겠습니다. 우리 without을 쓴 다음에 쭉 전명구까지 전명구 덩어리를 일단 체크를 해놓고 콤마를 찍은 다음에 관계대명사로 좀 더 설명을 하고 뒤에 주어 동사의 주절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would 다음에 동사원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 without은 가정법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가정법. 자, would 다음에 동사원형이 나왔으면 가정법 과거가 되는 거고 가정법 과거, 네, 가정법 과거. 그리고 이 가정법 과거로 사용될 때 이 without을 바꾸면 if it were not for 정말 많이 보셨을 표현입니다. 그리고 if가 생략이 되어지면서 it하고 were가 도치가 발생을 해서 were it not for 바꿀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뭐 가정법 과거든 과거 완료든 상관없이 but for라는 형태로도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좀 따로 오른쪽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뭐가 없다면 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몸에 effective 효과적인 보상하는 메커니즘이에요. 기제입니다. 그래서 몸에 효과적인 보상하는 기제가 없다면 자, 고통이 따랐으면 그 고통에 따라서 보상하는 기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쾌락을 주는 거고 만약에 쾌락이 계속 왔으면 그에 따르는 또 보상이 주는 건 뭔가 좀 고통이 따르는 걸 텐데 이러한 몸의 신체에 효과적인 보상하는 기제가 없다면 그리고 그것은 may 쿠션을 합니다. 우리 쿠션 잘 알죠? 푹신푹신한 거. 근데 동사로 쓰이면 완화시키다 라는 뜻이니까 그리고 그것은 완화시킬지도 몰라요. 뭐를? 잠재적인 highs and lows를 자, 이제 높고 낮음을 이라고 했으니까 기분이 막 올라갔다가 기분이 확 다운됐다가 이런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변동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잠재적인 그런 변동, highs and lows. 그래서 막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졌다가 하는 이러한 잠재적인 변동을 완화시킬지도 모르는 그런 보상 기제.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요, would not be capable of. be capable of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of가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를 쓰고 있죠. ing 좀 체크해 두시면 그러면 생존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잠재적인 변동을 완화시킬지도 모르는 그러한 몸의 효과적인 보상 기제가 없다면 우리는 생존을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잘 맞춰야 우리가 생존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또 소재로 다시 한번 쾌락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A is like B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A는 B와 같은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I like는 뭐뭐와 같다 라는 표현인데 뭐와 같은 거냐? Two sides of the same coin. 똑같은 동전의 두 측면. 자, 동전이 있는데 잠깐 오른쪽에다가 그림 하나 그려볼까요? 동전이 이렇게 있는데 이 동전의 위쪽은 쾌락, 근데 아랫면은 고통. 자, 이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전의 위쪽 면은 쾌락이 되는 거고 또 아래쪽 면은 고통이 되는 거니까 한 동전을 뒤집어 엎으면 고통이 됐다가 반대로 뒤집어 엎으면 쾌락이 됐다가, 그래서 뇌에서도 같은 영역에서 형성되고 처리된다 그랬고 이런 균형을 잘 맞춰 나가는 그런 부분을 지금 쾌락과 고통에 대한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쾌락과 고통은 똑같은 동전의 두 측면들과 같은 것입니다. 괜찮죠? 자, 그래 놓고 설명을 좀 더 하기를 그것들은 하면서 이 쾌락과 고통을 대의로 받고 있습니다. 자, sim, 뭐뭐인 것 같다. 뭐인 것 같냐? to work together. 함께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sim이라는 동사 다음에 보어로 to 부정사를 꼭 써야 됩니다. 동사 첫 번째가 sim이었고 동사 두 번째로 are reliant on 이라고 했는데 우리 be reliant on 이라는 표현이 뭐뭐에 의존하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heavily니까 무겁게 얘기는 몹시라는 거죠. 상당히 의존을 합니다. one another 라고 하는 건 서로고 서로. 그러면 그것들은 그것들은 함께 작동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몹시 be reliant on one another. 서로 의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keep balance. 균형을 유지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동사 병렬 구조 연결되어 있는 거 가볍게 좀 체크해 놓을게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고통이랑 쾌락이라고 하는 게 서로 간에 같이 작동하고 상당히 서로 의존하고 그러면서 균형을 유지한다라고 했는데 만약 당신이 imagine 상상을 한다면 그 쾌락과 고통을 뭐로 써냐면 두 개의 opposite 정반대에 있는 포인트 지점이 되는 거죠. 반대 지점. 어디 위에 있는 on a scale 저울 위에 있는 이렇게 상상을 한다면 당신은요 can easily understand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can 다음에 동사형 사이에는 부사가 또 끼어 들어가 있고요. 뭐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냐? 대리아의 내용을. 대신 접속사 대시입니다.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접속사 대시 나온 다음에 중간에 as라고 하는 부사의 부사절 접속사를 써가지고 주어 동사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대시 완전한 절로 사용된 건 뒤쪽에 선생님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주어 동사 the other 그 다음에 must fall 이렇게 이제 일형식의 완전한 절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칫 착각을 해서 여기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왔는데 fall까지만 나오고 뒤에 목적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면 이거 대시 아니라 what이 맞지 않을까? 라고 또 착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 what은 안 된다. 대시 맞다. 라고 하는 건 좀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as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one of the two points 그 두 지점들 중 하나가 rises 올라가면 그러면 the other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must fall 떨어져야만 합니다. correspondingly 상응을 해서 떨어져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도 잠깐 좀 그림을 좀 그려보면 여기 이제 저울이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딱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근데 이쪽에 왼쪽에는 뭐가 올라가 있고 고통이 올라가 있고 오른쪽에는 쾌락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쾌락이 올라가면 고통은 떨어지겠네. 만약에 고통이 반대로 올라가면 쾌락은 떨어지겠네. 이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다 보니까 쾌락과 고통이 처음에는 동전의 두 양면 같아서 함께 작동하고 서로 상당히 의존하고 균형을 유지한다라는 얘기를 썼었고, 자, 요거를 지금 이제 저울에서 양쪽 끝에 있는 그 반대 지점으로 상상을 해보면, 자, 이러면 만약에 두 지점 중에 쾌락이 올라가면 고통은 떨어진다. 그리고 두 가지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하나는 원이 되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디아더가 되는, 이 얘기도 지금 무슨 말인지 느낌 온 사람이 있고 안 온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문에서 잠깐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어떤 단어가 보이냐, 여기 the two points 중에서 하나, 여기 원이 보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the other가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그 두 개의 포인트 지점들 중 하나가 rises 올라갈 때, 그때 the other, 그 나머지 쪽 반대쪽은 떨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상응을 해서 떨어져야 됩니다. 자, 됐죠? 그래서 여기 이제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 정도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내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여기까지도 괜찮죠? 잘 이해가 됐고요. 우리는 have heard, 모두 들었습니다. 뭘 들었냐? 그 표현을 들은 적이 있어요. No pain, no gain. 정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들 다 들어봤습니다. 자, 그래놓고 well, 자, according to, 누구에 따르면 사이키아트리스트가 이제 정신과 의사인데, 그 안나 램브케라고 하는 그런 의사, 정신과 의사에 따르면 there may be,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some truth, 몇몇 어떤 사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단어들에는. 자, 이 얘기는 이 말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그럼 잠깐만 또 저어를 잠깐 보면, 그래, 고통이 조금 있어야, 그래야 그에 따른 또 쾌락은 떨어지는데, 그러면 고통이 있어야 뭔가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따라오는 것도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말이 어느 정도 표현이 맞다라는 표현을 쓴 다음에 뒤쪽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녀가 말을 하는데 뭐를 말하냐? 또 that 이하의 내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 닫았네. 여기 that 이하 내용을 다시 한번, that부터 끝에까지를 좀 닫으면 되겠죠? 그럼 그녀가 말하고 있기를 우리의 attempt, 시도가 있습니다. 뭐 하려는 시도냐면 escape, 피하려는 시도예요. 근데 being miserable, 비참하게 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비참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은 being이 동명사 형태로 사용된 거고요. being 다음에 뒤에 형용사인 miserable이 보러 나온 거죠. 그러면 비참하게 되는 것을 피하려는 우리의 시도들이 are making, 만들고 있다. In fact, 사실 만들고 있는 중이다. 우리를 훨씬 더 miserable, 비참하게. 자, 일단 문장 구조 보시죠. 주어 다음에 동사로 making. make라는 동사의 특성은 오형식으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를 쓰고 있으니까 여기 miserable 하고 형용사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more는 비교급이고 even은 비교급을 강조하는 말로 훨씬이란 말로 사용되는 거죠. 자, 정리해볼게요. 그녀는 말합니다. 데리아의 내용을. 비참하게 되는 것을 피하려는 우리의 시도들이 만들고 있다. 사실 우리를 훨씬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녀는 말합니다. 자, 이것은 입니다. because 왜냐하면요. because 접속사입니다. 뒤엔 주어 동사 나야 되겠죠. 그러면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실제로 인팩트랑 같은 말이에요. 실제로 essential, 본질적인 필수적인 컴포넌트니까, 이건 필수적인 컴포넌트는 구성 요소이니까, 뭐에 대한 구성 요소니까 우리의 능력의 구성 요소이니까, 뭐 하려는 능력이냐면 to maintain, 유지를 하려는 neutral state입니다. neutral state는 중립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실제로 중립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능력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고, and로 묶은 다음에 allowing it,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하면서 지금 동명사 주어 나온 거예요.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그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will reset, reset이니까 다시 초기화를 하는 거죠. 다시 맞춘다라는 겁니다. intern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재설정을 할 건데, 우리의 internal scale을, 우리의 내부에 있는, 안에 있는 스케일, 저울을 back, 다시 to balance, 균형 상태로 다시 맞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정리해보면 비참함이 있는데 그 비참함은 일종의 고통과도 같은 거였죠. 위쪽에서 얘기했던.
근데 이 비참함에 대한 거를 벗어나고 피하려고 막 하면 그러면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고통이 실제로 중립적인 상태를 잘 유지를 해주고 있으면 그러면 이 고통이 중립적인 상태를 갖다가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구성 요소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건 이 중립적인 상태를 만들어주고 이 중립적인 상태를 만들어주는 건 처음에 언급할 때 뭐라 그랬냐면 항상성이라는 말을 또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렇게 중립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구성 요소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허용을 해. 아, 그래, 고통 와라. 자, 이렇게 허용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내부에 대한 저울의 균형 상태를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도와줄 것이다. 맞춰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내용을 좀 보셨으면 밑에 있는 선택지에서 또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답을 보니까 이제 카운터액션이라고 하는 게 반작용입니다. 반작용. 쾌락과 고통의 반작용. ing 뭐뭐함에 있어서 뭐뭐 할 때, maintain은 유지함에 있어서, stability 이게 안정성이죠. 이 안정성은 위에서 얘기했었던 항상성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럼 안정성을 유지함에 있어서 그 쾌락과 고통의 반작용,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떨어지는 게 반작용이죠. 자, 이걸로 이제 답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 2, 4, 5분 다음 읽어볼게요. 우리 interplay는 interact랑 같은 말입니다. interact, 상호작용. 그래서 multiple 다수의 감정들, 그럼 다수의 여러 개의 감정들의 상호작용. 뭐하는? homeostasis, 그래서 이제 stasis, 그래서 요거는 항상성이었죠. 그러면 항상성을 힌더는 방해하다. 항상성을 방해하는 다양한 감정들의 상호작용. 상관이 없었어요, 이건. 그 다음에 disruption. 요거 이제 방해하는 거고 중단시키는 건데, 쾌락에 유익한 기능들. 뭐에 기인하는? 뭐 때문인? 고통 때문에 쾌락에 유익한 기능, 이거의 중단. 고통 때문에 쾌락에 유익한 기능이 중단된다. 라는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overflow는 지나치게 흐르는 거죠. 근데 정반대의 감정들의 지나친 흐름. 이 induce라는 건 유도하다의 뜻이고요. 유도하는, 뭐를 유도하는? 감정적인 unrest를, 불안을 유도를 하는 정반대의 감정들의 그런 지나치게 흐르는 거. 자, 이것도 상관이 없었죠. 그 다음, ignorance, 무지함, necessity, 필요성, 이거에 대한 무지. 그 다음에 다른 감정들인데, 뭐보다? 고통과 쾌락, 이거 이외의 다른 감정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무지. 다른 감정은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이런 이 필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자, 이것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나머지들 걷어내고 다시 한번 볼게요. 안정성을 유지할 때 쾌락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의 반작용.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떨어지는 그런 반작용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걸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항상성에 대한 것들을 유지를 하는데 마치 이건 동전이었습니다. 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쾌락과 고통은 같은 곳에서, 뇌에서도 같은 곳에서 만들어지고 형성된다 그랬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런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통,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균형을 잡힌 상태로 있어야 되고, 또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서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없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 표현도 어느 정도 진실이 있다라는 거였죠. 어느 정도 진실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참함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비참함에서 막 벗어나려고 그래요.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가 사실은 더 뭐하게 만든다고? 비참함에 대한 걸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비참함을 계속 벗어나려고 하면 더 비참함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였던 거죠. 자, 실제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중립적인 이 상태를 갖다가 유지를 하는데 정말 필수적인 구성 요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 그냥 허용하자. 자, 이렇게 허용을 해. 그러면 결국은 내부적으로 있는 그 저울이, 이렇게 저울이 균형을 맞추면서 항상성을 유지를 해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3번의 주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조금 추상적인 말이기 때문에 말의 하나하나들을 다시 한번 잘 되짚어 보시면서 복습 정리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